초기 우주의 생성 과정을 둘러싸고 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대폭발 직후에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긴 과정을 설명한 이 우주 인플레이션의 증거가 최초로 발견됐는데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창의선도과학본부의 송영선 박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송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대폭발 직후에 흔히 말하는 빅뱅 이후에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기는 우주가 팽창했다. 이게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가설에만 머물렀다고요? 예, 가설이었죠. 예. 왜 그 증거를 밝히지 못한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네.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변화를 겪지 않고 초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힘들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예. 인플레이션 이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물들은 지금까지 많이 발견은 됐기는 했지만 예. 이 이론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주 초기의 중력파를 관측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데요. 예. 근데 그 크기가 아주 작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의 관측 대상의 우주 배경 복사 절대 온도가 2.726인데 네.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수점 두세 자리까지 신경 쓰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네. 이 중력파를 검증한다는 거는 자그마치 소수점 아래로 9에서 10자리까지 정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일이니까 예. 이 인플레이션이 처음 제안된 1980년, 35년 전에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이렇게 이해는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은 건 처음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요. 예. 연구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의 평광 상태를 분석해서 인플레이션 이론의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이제 예.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 굉장히 어려운 좀 용어인데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에서 쓰는 전자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전자라는 것은 빛의 입장에서는 감옥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의 밀도가 높으면 빛이 탈출을 못해요. 우주 초기에는 워낙에 고밀도기 때문에 빛이 전자의 감옥을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차가워지고 밀도가 점점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30만 년 정도가 되면은 우주 전 공간에서 동시에 이 빛들이 전자의 감옥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온도가 2.726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구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방에서 등방하게 이제 동일한 온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신기한 거는 만약 지금 우리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138억 년 전 초기 우주하고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35년 전에 이 이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걸 밝힐 만한 어떤 기술이나 환경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는 어떤 장비들 그리고 어떤 분석 방법들이 사용이 됐습니까? 예, 현대 천문학은 이제 점점 멀리 있는 천체들을 관측을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그널이 점점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측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하와이나 아니면 칠레의 고산지대에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다음은 아예 대기에 방해가 없는 우주 공간에 위성 망원경을 올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극지, 추운 남극으로 가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이셉이라는 망원경을 남극에 설치하신 겁니다. 예. 이 프로젝트 PI가 되시는 존 코박이 2002년경의 학생 때 이 고감도 장비를 개발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은 1차적으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관측을 마쳤고요. 물론 이때의 장비도 대단한 것이기는 했지만 네. 중력파를 검출하기에는 조금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2차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2010년도하고 2012년 사이에 좀 더 정밀한 기기를 개발해서 이제 관측을 마치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측을 2012년도에 마쳤는데 왜 발표는
2014년도에 했는가라는 그 의문은 그 이유는 중력파 같은 경우에 우주 배경 복사에 남긴 평광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우주 먼지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주의 초기의 것하고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이유도 예. 이 노이즈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제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그 방법론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그 밝혀진 직접적인 증거, 이걸 이해하는데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중력파 이건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관측된 중력파의 패턴이 언제 새겨졌고 또 그때 우주의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예. 빅뱅하고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중력파 패턴은 그 빅뱅에서 생긴 게 아니고 빅뱅이 생긴 이후 인플레이션 급팽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빅뱅에서 인플레이션까지는 아주 균일한 우주였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이 균일한 우주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고 한 100만 분의 1 정도의 비균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때 고밀도 지역, 아주 작은 고밀도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은하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저밀도 지역은 텅 빈 공간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생명과 은하의 기원이 되는 중력의 씨앗이 인플레이션, 급팽창 때 이제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중력파, 이분들이 관측한 이것인데요. 이거는 마치 그 전자가 요동을 치면 그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력원도 요동을 치게 되면 전자기파처럼 중력파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그 중력파는 그 마치 지진에서 횡파가 땅을 요동시키면서 진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시공간을 요동시키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우주 거대 구조가 태동한 이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작은 밀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 중력원에 의한 요동에 의해서 중력파가 이 전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빅뱅의 흔적인 중력파 파장을 찾아내 21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이란 찬사를 받았던 미 연구진의 발표가 착오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력파 파장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주먼지가 만든 오류인 것으로 나타나 우주탄생 연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혜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연구팀은 138억 년 전 일어난 우주의 시초인 빅뱅의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빅뱅은 강력한 폭발로 인해 중력파의 흔들림을 유발합니다. 연구팀은 남극에 설치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를 가득 채운 전자기파의 일종인 우주 배경 복사를 수신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력파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는 독특한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빅뱅으로 인한 우주의 탄생과 팽창을 설명하는 증거로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주 초기 조건을 이해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생명 현상을 이해를 하자는 거하고 이제 동일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발견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플랑크 위성 연구진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럽 연구진은 미국이 발견한 파장이 중력파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 잡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별과 별 사이 넓은 공간에 희박하게 존재하는 우주먼지로 인해 배경 복사가 산란돼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은 공동 검증에 나섰고 그 결과 당시 데이터 해석이 잘못됐으며 중력파의 흔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수십 승초 만에 모래알갱이만한 거에서부터 태양계보다 더 커지는 그런 급팽창을 했다는 것인데요. 작년에 중력파의 흔적으로서 그 증거를 찾았다고 했지만 그 증거가 잘못된 거다. 여전히 이 급팽창은 가설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주의 시초 빅뱅, 그 흔적은 다시 미궁으로 사라졌고 인류의 근원 연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